일본 난방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일본의 전형적인 주택들 보면은 이런 수준이에요. 조금 오래된 건축물이긴 하지만 허접하죠. 요거는 더 오래된 거. 이런 수준. 단독주택 사는 분들은 알아요. 아파트는 그나마 좀 덜 추운데 일본에서 단독주택에 살았거든요. 추워 죽는 줄 알았어요. 난방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추워요. 진짜 춥습니다. 화가 나요. 진짜로. 화가 날 정도로 춥고 신축은 그나마 조금 낫긴 해요. 일본의 아주 평범한 신축 주택인데 이런 데는 그나마 조금 나요. 그래도 춥긴 추워요. 일본의 주택의 벽 구조 보면은 한국이랑 같은 거예요. 기둥이 있고 바깥쪽에 석고보드 있죠. 미국에서는 쉬트락이라 그러는데 요 석고보드 깔고 아니면 요 안에다가 흡음재나 난방 스펀지 같은 거 있죠. 보충제를 넣고 벽지로 바르는 이런 식인데 그렇게 구조가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춥냐. 진짜 막 환하게 추워요. 한국처럼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씨도 아닙니다. 도쿄 관동지방 중심으로 제가 설명해 드린 건데 아주 추워봤자 영하 1도인가 요 정도예요. 집은 얼어입니다 진짜. 일단은 일본 대기 중에 습기도 많고 토양도 뭔가 음습해요. 음기가 강하고 토양 자체가 차워요. 그런데다가 창문들 있죠. 요런 얇은 싸구려탱이 창문들 많습니다. 신축은 그래도 옵션을 제대로 달면 탄탄하게 두꺼운 이중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요런 창문들 굉장히 많아요. 바람이 그냥 슝슝 들어와요. 방음도 안 되고 밖에 뭐 차 지나가면 막 시끄럽고 좀 나은 게 요 정도죠. 요것도 얇아요. 찬바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우 짜증나 죽습니다. 저는 도쿄 시내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에 살았었는데 옆집 소리까지 다 들려요. 옆집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들립니다. 한밤중에 조용할 때 들으면 그런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샤시 베란다 샤시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단어예요. 베란다. 그래서 발코니가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외에서는 베란다가 더 고급이에요. 발코니는 조금 베란다보다는 싼 느낌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알루미늄 샤시가 두꺼워요. 이중창인데 이중창이 또 더블이야. 안쪽 바깥쪽까지. 와우. 요것도 밀면은 그냥 무슨 KTX냐 롤스로이스냐 그냥 슝슝슝 밀려요. 아우 쾌적하게. 일본이건 미국이건 창문이 그냥 엄청나게 그냥 빡빡해요. 맨날 미국 살 때도 그렇고 WD-40라고 있죠. WD-40 그 윤활제 뿌려서 창문 여느라고 빡빡한데 우리는 그냥 미끄러져요. 도로에서 트럭이 지나가도 아무 소리 안 들어오고 이렇게 쾌적하게 사는 게 한국이죠. 근데 또 일본의 겨울에 지금 딱 이 시즌에 정말 짜증나는 게 목욕탕 욕실이죠. 평균적인 일본 가정집에 욕실이 이렇게 생겼어요. 요건 신축 맨션에 이렇게 잘 지어놓은 거지. 하여튼 이런 형식이에요. 우리나라는 변기랑 같이 있지만 일본은 욕실 따로 화장실 따로인데 이 욕실 앞에 탈의실이 있거든요. 겨울에 얼어 진짜 옷 벗다가 사망하겠어요. 심장마비로. 보통 욕실이 1층에 있거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 1층은 땅에 차가운 기운이 있어서 발이 시려서 돌아볼 것 같아요. 아우 춥고 입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옷 벗고 들어가서 샤워기 틀면은 뜨거운 물 나올 때까지 긴장을 타야 되고 덜 추우려면 뜨거운 물 가득 받아야 되죠. 욕탕에다가. 하여튼 여기서 추워서 매년 17,000명 이상이 입욕 중 사망하고 있어요. 1년에 보통 4-5,000명 교통사고로 사망하는데 일본이 겨울철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17,000명 이상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 건데 요즘에 18,000명 돌파했어요. 여름에는 더워서 죽어요. 또 고령자들이 더위 먹어서 사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일본 누적 코로나 사망자 수 18,383명. 이것도 조작이겠지만 입욕 중 사망자 수랑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죽냐면은 실내에서는 따뜻해서 혈압이 안정되어 있다가 탈의실 욕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옷 벗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혈관이 쫄아들어서 혈압이 상승합니다. 떨면서 이제 옷을 벗고 차가운 욕실에서 씻으면서 혈압이 더 상승하죠. 달달달달달 떨면서 이제 샤워를 하고 샤워기로 뜨거운 물을 해도 금방 식고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조 내에서 갑자기 뜨거워지니까 혈관이 확장이 돼서 혈압 저하로 사망하는 게 1년에 18,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선진국이 맞나 싶어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까? 근데 며칠 후면은 뉴스들이 나올 거예요. 오존이라고 하는 일본 새해에 먹는 떡국이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찹쌀떡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얘네들은 못지 찹쌀떡을 무진장 좋아해요. 우리나라처럼 좀 쫀득쫀득한 맵쌀떡 같은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무조건 그냥 주구장창 찹쌀떡이에요. 아유 요 국물도 싱겁고 맛없어요. 요거 먹고 질식사 많이 합니다. 매년 3,500명 이상 사망하고 있습니다. 욕실에서 쇼크사 찹쌀떡 먹고 질식사 그리고 일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본의 주된 전통 난방 스타일입니다. 온돌이라는 과학적인 거는 아예 상상조차 못해요. 얘네들 수준에서는 그냥 열을 내자 춥다 마룻바닥을 파내고 마룻바닥 가운데다가 불을 피우는 거예요. 모닥불. 굴뚝도 없어요. 그냥 피우는 거예요. 마룻바닥 파놓고. 캠핑 감성. 어린아이들이 다니다가 화상 많이 입고 굴뚝이 없이 그냥 피우니까 재로 까맣게 뒤덮이는 거예요. 요거를 100년 전 정도까지 썼고 지금도 관광지 가면은 시골의 온천이나 옛날 집들에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쓰는 데 있습니다. 겨울에. 그래서 여기다가 생선 꽂아가지고 구워 먹고 이래요. 정취는 있어요. 정취 있고 신석기 시대 체험 이런 걸로는 좋죠. 이렇게 굴뚝도 없이 불을 피우고 살다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폐가 안 좋아요. 폐렴 사망자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아직도 폐렴이 12만 명 이상 4인 중에 3위예요. 폐렴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사망한 고령자들도 폐렴으로 낑겨 넣어서 통계를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작을 해야 되니까.
있을까? 하여튼 이런 수준이고요. 저런 1홀이라고 하는 난방을 계속 써던 민족입니다. 수백 년간. 그러다가 첨단이라고 막 개발을 해낸 게 코타츠라고 하는 좌식 테이블 가운데 밑에다가 열선을 꽂아놓고 선풍기를 싹 쏘는 거죠. 이게 등은 추워요. 다리만 좀 따뜻하지. 이걸로도 못 버틴다. 이러면은 석유 골로 이런 걸로 버팁니다. 등유. 머리 아파요. 요거 옛날에 우리나라도 썼지만 요즘에 쓰는 집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죠. 우리는. 일본은 요거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라는 또 신문물이 나오면서 요걸로 얘들은 난방, 냉방 두 가지 같이 하죠. 여름에는 벽 위쪽에 달아놓으면은 차가운 기온은 이제 무거워서 내려오니까 이게 순환이 되면서 시원한데 겨울에는 뜨거운 바람도 나오는데 뜨거운 공기는 위에 떠 있지 않습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추워요. 추우니까 이 코타츠도 필요한 거고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참 한 가지로 화끈하게 한민족 형님들처럼 온돌이라는 되게 최고의 과학적인 난방 시스템 같은 거를 개발해 볼 상상조차 못 해내고 이런 걸로 겨울을 연명하고 있는 애들이에요. 아우, 저 일본에 한번 출장 갔다가 니가타라는 시골인데 거기 공장 시찰한다고 갔는데 며칠 있어야 돼서 회사에서 방 하나를 마련해 줬어요. 원룸을. 와, 요거 하나 있는 거예요. 요거 하나. 저는 그때 미국에서 살다가 잠시 출장을 간 거라서 요게 난방 기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요거 하나 놔두고 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거 하나 틀고 있다가 이게 환기가 안 되면은 위험하니까 1시간 정도마다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는 골로였어요. 이게 꺼진 줄도 모르고 계속 자다가 저 입 돌아가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입 돌아가는 줄 알았어요. 추워서 죽을 뻔했어요. 우리나라에 살면 몰라요. 우리나라 온돌의 감사함을. 미국 살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살다가 일본 가신 분들은 온돌 감사해요. 어쩌다가 한국 와서 겨울에 발바닥이 따뜻한 거 느껴보면 천국입니다. 천국. 그만큼 재수없게 추워요. 일본이 진짜 짜증나게 추워요. 그래서 일본이 너무 추우니까 이제 겨울만 되면 매일 욕실에 물을 받아놓고 욕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후로라고 하는 자동 급탕기죠.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우리나라는 집이 더워서 욕실이 있어도 탕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일본은 겨울에는 필수예요. 무조건 들어갑니다. 매일매일 물 받아서. 가스비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뜨거운 물 받아놓고 한 42도 정도로 아주 뜨겁게 해놓고 그냥 몸을 녹이는 거예요. 녹이고 따뜻해진 몸으로 겨우 잠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일본과. 제가 미국에서도 단독주택 살았었는데 미국도 목조주택 아닙니까? 제가 살았던 동부 지역이 일본보다 훨씬 추운 지역이었는데 그렇게 춥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미국 단독주택들은 대충 어떤 구조냐면요. 지하실, 베이스먼에 보일러가 있어요. 히터. 큰 거 있습니다. 시끄러운 거. 그 옆에 세탁실이 있죠. 요걸로 중앙난방이에요. 여기서 각 방으로 쫙 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이 지나갈 때 온돌 유사한 느낌이 나고 집 전체를 따뜻하게 데펴주고 또 구석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미국은 이 정도면은 그래도 살만해요. 아주 오래된 미국 집들, 5, 60년 이상 된 집들은 이 라디에이터가 들어가죠. 미국은. 끓는 물이 지나가는 거예요. 인류 최강 국가. 미국, 유럽이 요 라디에이터 많이 쓰는데 우리는 얘들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거죠. 수천 년 전에 이미 요거를 바닥에 심은 거죠. 한민족은. 바닥에서 올라오니까 열이 순환이 잘 되고 그래도 따라온 게 라디에이터예요. 일본보다는 훨씬 따뜻합니다. 난방 시스템 발상이 일본이 안 된다. 미개하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이 이 온돌이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들어왔어요. 한국에서 온돌을 보고 감탄한 일본인들이 이거를 들여가서 지네 나름대로 뭐 개발을 해서 육가담보라 그래요. 바닥 난방 하는 업체들 많습니다. 신축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이거 들어가는 경우 꽤 있어요. 있긴 있는데 애들이 에너지 비용이 너무 비싸요. 코네츠다 그러는데 광열비 못 살라랍니다. 얘들 나름대로 최첨단으로 라인을 표면에 처리해 놓은 온돌도 지네들끼리 막 개발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비싸고 대공사기 때문에 갈아엎는 이런 공사 같은 거 되게 두려워해서 일본 애들이 잘 못 써요. 한국이랑 똑같이 베껴서 공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일본에. 이게 한국식이죠. 호스로 뜨거운 물을 흘려보내가지고 바닥을 데피는 건데 한국 방식 그대로 따라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양식 주택을 져도 다다미 방이 있어요. 방 하나 1층에 현관 근처에 이런 다다미 방을 만들어 놓는데 최대한 일본 민족의 총 결집해서 개발해낸 게 다다미예요. 습기가 많고 벌레도 있고 이래서 다다미 방을 만들어서 뽀송뽀송하게 살겠다. 그 발상은 괜찮은데 요게 내구성 굉장히 약해요. 쾌쾌하게 그냥 곰팡이 끼기도 하고 요 구석구석 요 틈 사이에 먼지고 뭐고 껴요. 더러워요. 요거 청소기로 밀면 이가 나가고 수명이 짧아져서 빗자루질하고 이래야 되는데 쾌쾌해지고 많이 걸어다니는 부분들을 금방 헤어져 버려요. 보통 나무바닥 많이 쓰는데요. 이런 집도 꽤 있어요. 이게 표면 자체가 오돌도돌하면은 위생적으로 당연히 좋지가 않죠. 일본이 습기가 많은 나라라서 벌레도 많이 끼고 곰팡이도 많이 먹습니다. 오래된 여관, 뭐 온천 이런 데 가면 이런 방이 대부분인데 아우 구질구질 냄새 나고 막 곰팡이 냄새 나는 데 많아요. 좋은 온천 가면은 이런 냄새는 안 나는데 싸구려 가면은 심한 냄새 납니다. 얘들은 이걸 자랑을 하죠. 일본의 전통 문화, 일본인의 우수함 이러는데 이런 게 많아요.